이은혜가 자기 지인들을 데리고 양양에 놀러 가요. 밤쯤 되니까 보고 독이 들어있는 정소나 다른 부산물을 그 먹던 음식에 원래 섞어 넣고 그걸 피해자한테 먹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합니다. 피해자가 먹긴 했지만 밀복이라고 보고 독성이 좀 낮은 편에 속하는 품종이 있어요. 실패로 돌아간 거죠. 이건 역시 피해자 생명보험이 보험료를 안 내서 실효됐다가 부활시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딱 이런 일이 공교롭게 벌어진 거였어요. 이은혜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보여줬더니 이은혜는 막 펑펑 울면서 대화 내용을 봐서는 정말 나쁜 말을 한 게 맞고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저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수가 이제 보고독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23, 28분 오빠 새벽 3시에 간대. 제 알이 없어서 이번 판도 GG일 듯. 애는 으깨서 끓여버리고 불알이랑 피랑 더 넣고 끓였는데 근데 쟤 멀쩡하냐? 밀복이라 그런가? 아우 진짜. 갑자기 띡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 형을 보고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했다.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조현수랑 이은혜가 다음날 도망을 갔죠. 검찰이 숨진 남성의 부인 그리고 공범인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잠적한 지 넉 달째. 넉 달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이 두 사람을 보시거나 행방을 아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났죠. 저한테 메일이 왔다라는 알림이 뜨더라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좀 직감 같은 느낌이. 자기가 조현수의 전 여자친구고 이제는 좀 얘기해보고 싶다. 이은혜와 조현수, 고인, 그리고 이제 그 제보자분 이렇게 4명이서 사건 발생이 있기 전에 한 낚시터에 함께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어요. 은혜 누나랑 상엽이 형이랑 같이 놀러 가자. 그 바깥에는 셋이서 있는 상태였어요. 아,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뭐 하는 건가. 오빠 진짜 뭐 맞고 싶지 않으면 절로 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걸 들었거든요. 고인분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누가 들어도 이거는 사람이 빠지는 소리였어요. 이 언니가 후다다닥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아, 별일 없어. 빨리 누워. 전 당연히 남자친구가 걱정돼서라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더니 고인분이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고인분이 은혜야, 네가 나 밀었잖아. 내가 오빠를 왜 밀어? 내가 오빠를 왜 밀어? 근데 계속 이제 고인분은 은혜야, 너가 나 밀었어. 너 알잖아. 너가 나 밀었잖아.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갑자기 보험이 귀신같이 다시 살아나요. 이게 사건에 일정한 패턴이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보험 돈을 내서 부활시키고 얼마 뒤에 보고도.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낚시터. 근데 이제 그 보험 효력이 끝날 딱 그 몇 시간 전에 발생한 게 계곡 사건이거든요. 됐지? 자, 그다음에 이제 현수 거. 지친 기색?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고 잠깐만. 이걸 그래서 가져왔지 일부러.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뭐 이 이야기 외에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유족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그날 이제 피고인 이은혜를 넉 달 만에 다시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오래 이제 알고 지내온 지인처럼 저한테 얼굴 좋아지셨네요 라고 이제 그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계획적 살인 인정하십니까? 본인과 입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은혜는 도주 전과 도주 후에 잡혀왔을 때랑 사람이 정말 달라 보였던 게 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일종의 어떤 법정 게임 같은 느낌으로 완전히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이은혜 씨를 만났을 때 처음 받던 느낌은 아, 이 사람 정말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간절히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는 뭐 그런 모습이었죠. 아빠 난 너무 억울해. 아빠 나 진짜 사람 안 죽였어. 나 돈 때문에 사람 죽이면 그렇게 악한 여자가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이은혜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 모두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죠. 오빠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꼭 밝히고 싶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진실이라는 것이 꼭 밝혀지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 언제가 되어도 이 사실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아는 오빠는 분명히 수영을 할 줄 알고 물 공포증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수영을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이렇게 제 목을 조르고 밧줄을 걸지 몰랐습니다. 저와 같이 있을 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오빠는 해변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해변에 수영하러 다녀오기도 했었습니다. 보고 매운탕 먹고 있다가 뭐 서로 상황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빠와 저는 그날도 성관계 문제로 다퉜습니다.
짜증이 나서 조연수와 오빠를 두고 장난을 치면서 기분을 풀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내용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텔레그램에 있는 내용 자체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보고독을 이용해 살인했다고 하지만 보고의 내장이 이 독이 있는 내장을 구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입증이 없고요. 낚시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진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시면 베트남 가시면 우리 딸한테 뭐 도움될 만한 거 꼭 좀 한 가지 챙겨두세요. 나 우리 딸 말을 믿어요. 100% 믿어요. 아직도 상엽이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아파서 죽었다면 저 세상에서 편히 쉬라고 할 텐데 아직도 상엽이 죽음에 대한 의문점이 너무나 많아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장성한 아들을 먼저 보내면 그 마음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엽이가 가정을 이룬다기에 예쁜 아이 낳고 잘 살기로 바랍니다. 판사님,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판사님. 원이 없이 좋은 세상으로 가라고 좀 따뜻한 밥은 아니지만 좀 챙겨왔어. 어렵게 이제 그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았고 가족들은 윤상엽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 한편으로 영원히 기억할게. 편안히 가시게.